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6년 6월 19일 과달라하라. 한국은 멕시코에 0대1로 졌습니다. 후반 5분 단 한 번의 실수, 지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사진을 찍자고, 잘 싸웠다고, 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과달라하라의 6월은 뜨겁습니다. 아침부터 햇살이 수직으로 내리꽂히는 도시, 건물 그림자가 거의 생기지 않는 계절. 저는 에스타디오 아크론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댄 채 이어폰을 꽂고 있었습니다. 흘러나오는 노래는 한국 노래였죠. K-팝 데몬 헌터스 OST. 멜로디가 익숙해질 때까지 수백 번은 들은 곡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재생 목록 첫 번째에 올려놨습니다. 버스 안은 초록과 흰색으로 가득했어요.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마다 꽉 들어차 있었고 젊은 남자들은 이미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멕시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가슴에 수놓인 독수리 문양의 햇살에 반짝였죠. 하지만 제 손에는 유니폼과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메모장이었습니다. 거기엔 한국어 단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죠. 저는 디에고입니다. 22살, 과달라하라 대학교 경영학과 2학년. K-팝을 처음 들은 게 15살 때였으니까 벌써 7년째 한국 음악을 듣고 있는 셈이에요. 처음엔 친구가 억지로 틀어놓은 노래 하나가 시작이었습니다. 귀에 걸렸어요. 왜인지 몰랐는데 며칠 동안 그 멜로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죠. 지금은 한국어를 독학한 지 3년이 됐어요. 유튜브와 앱으로 공부했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는 게 목표였습니다. 아직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간단한 문장은 읽고 쓸 수 있었죠. 메모장에 적힌 단어들도 오늘 혹시 한국 팬을 만나면 써볼 수 있을까 싶어 아침에 적어온 것들이었습니다. 괜찮아요. 잘 싸웠어요. 다음에 또 봐요. 오늘 경기는 한국 대 멕시코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멕시코 팬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멕시코 사람이었고 축구를 알게 된 순간부터 멕시코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죠. 그 두 가지가 오늘 하루 같은 경기장 안에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게 며칠 전부터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멕시코가 이기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면 속상할 것 같기도 했어요. 그 감정이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에스타디오 아크론의 외벽이 보였습니다. 주변 도로가 이미 사람들로 넘쳐났죠. 초록 깃발, 멕시코 국기, 경적 소리, 노래 소리. 저는 이어폰을 빼고 메모장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스 문이 열리자 뜨거운 바깥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어요. 경기장 입구 쪽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한국 팬들이 보였어요. 빨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335 무리지어 걷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무리가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옆에 있던 멕시코 청년들이 같이 끼어들어 포즈를 취했죠.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잠깐 멈췄어요. 오늘 경기가 끝난 뒤에도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요? 어느 쪽이 지든 간에. 입구 너머에서 함성 소리가 울려왔습니다. 키오프까지 3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찾아 들어가는 길이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에스타디오 아크론은 수용 인원이 4만 5천 명 규모였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소음의 밀도가 달라졌어요. 밖에서 들리던 소리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목소리, 응원과 북소리가 경기장 벽에 부딪혀 증폭되면서 공기 자체가 진동하는 것 같았죠. 저는 잠깐 그 자리에 서서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이 순간의 긴장감. 제 자리는 중앙 스탠드 중간쯤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번호를 확인하며 자리를 찾는데 옆자리에 빨간 유니폼이 보였어요. 한국 대표팀 유니폼이었습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저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20살 전후, 짧은 머리에 얼굴이 약간 상기돼 있었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로 잔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으면서 한국어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이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사람이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니 당연한 반응이었죠. 안녕하세요.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발음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이니까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요. 공부 중이에요. 저는 디에고입니다. 청년이 멈칫하다가 이내 웃었어요. 처음엔 어색한 웃음이었는데 금방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준혁이에요. 이준혁. 한국어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니에요. 아직 많이 부족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래도 이 짧은 대화가 통했다는 게 기뻤습니다. 3년 동안 혼자 공부한 것이 오늘 처음으로 실전에서 쓰인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서울에서 왔다고 했어요. 대학교 친구들과 같이 왔는데 티켓이 한 장 남아서 혼자 이쪽 구역에 배정됐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멕시코까지 비행기를 타고 왔다는 말을 들으면서 저는 이 경기가 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멕시코까지 직접 오셨어요? 대단하다. 월드컵인데요, 뭐.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거잖아요. 준혁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웃는 표정이었는데 그 안에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경기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압도적으로 초록이었습니다. 멕시코 유니폼, 멕시코 깃발, 멕시코 응원가. 4만 5천 명 중에 빨간 유니폼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준혁도 그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시선이 주변을 한 바퀴 돌더니 살짝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긴장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요. 완전 홈 경기잖아요. 멕시코 입장에선. 근데 뭐 와버렸으니까. 그 말이 웃기면서도 어딘가 용감하게 들렸습니다. 4만 명이 넘는 상대편 팬들 사이에 혼자 앉아서 와버렸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괜히 이 청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수들이 입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이 나오자 경기장이 폭발했어요. 귀가 멍멍할 만큼의 함성이 사방에서 터져나왔고 저도 모르게 손뼉을 쳤습니다. 옆에서 준혁은 조용히 잔디 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조금 움직였는데 아마 한국 선수들 이름을 속으로 부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옆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이 사람 표정이 어떨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표정이 어떻든 간에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그게 어떤 말인지는 몰랐지만 3장, set up,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경기장이 한꺼번에 달아올랐어요. 멕시코가 공을 잡자 올레 함성이 파도처럼 번졌고 한국이 공을 빼앗으면 잠깐 조용해졌다가 다시 함성이 터졌습니다. 저는 그 리듬 속에서 두 팀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멕시코를 응원하면서도 눈은 자꾸 빨간 유니폼 쪽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경기 내내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벌떡 일어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한국 선수가 좋은 장면을 만들어내면 두 주먹을 꽉 쥐었고 위기 상황에서는 눈을 가늘게 뜨며 앞으로 몸이 기울었습니다. 감정을 크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경기 하나하나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간절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전반전은 팽팽했습니다. 멕시코가 점유율에서 앞섰지만 한국 수비가 단단했어요. 손흥민이 이강인의 패스를 받아 칩슛을 시도하는 장면에서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았습니다. 공이 걷어내지는 순간 멕시코 팬들이 안도의 함성을 질렀고 준혁은 고개를 살짝 떨궜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손흥민 진짜 아깝다. 제가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알아요? 손흥민. 당연하죠. 저한테 한국 축구 알려준 게 손흥민이에요. 준혁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어떻게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꺼내면 좀 길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전반전이 아직 한참 남아있었고 준혁도 듣고 싶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알죠? 한국이 독일 이겼을 때요. 그럼요. 그때 저 15살이었어요. 아버지랑 같이 TV로 봤는데 손흥민이 빈 골문에 넣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거든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이번엔 아까보다 조금 더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어요. 그게 손흥민 때문에 한국 좋아하게 된 거예요? 시작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엔 K-팝이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멕시코에서 K-팝 팬이라는 게 이제는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걸 그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도 K-팝 때문에 배운 거예요? 절반은요. 나머지 절반은 드라마요. 자막 없이 보고 싶어서. 지금은 자막 없이 봐요? 아직은 70% 정도? 빠른 대사는 놓쳐요. 준혁이 또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조금 났어요. 경기장 소음 속에서도 들릴 만큼. 70%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도 영어 70% 겨우 하는데.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툭 나왔습니다. 저는 그게 좋았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유니폼 색깔이 달라도 이상하게 이 사람과는 말이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반 40분쯤 됐을 때였습니다. 멕시코가 코너킥을 얻어냈고 경기장이 들썩였어요. 저는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습니다. 공이 올라가고 헤더가 빗나가고 한국 골키퍼 김승규가 공을 잡아냈습니다.
안도와 아쉬움이 뒤섞인 함성이 터졌습니다. 준혁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에서 긴장이 조금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김승규 잘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잘해줘야 하는데.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혼잣말에 가까웠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이 오늘 이 경기에 얼마나 많은 걸 걸고 있는지를 조금 더 실감했습니다. 하프타임 휘슬이 울렸습니다. 0대 0점, 경기장 분위기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제 머릿속은 경기보다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경기가 끝난 뒤 이 사람 옆에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하프타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열기가 다시 한 단계 올라갔어요. 멕시코 팬들은 전반전보다 더 크게 노래를 불렀고 북소리가 빨라졌습니다. 저도 덩달아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0대 0으로 후반을 맞이한 경기는 어느 쪽이든 먼저 골을 넣는 팀이 유리했습니다. 그 사실을 경기장 안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죠. 준혁은 하프타임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음료수를 한 모금 마시고 잔디를 바라보고 가끔 핸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문자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힐끗 봤는데 한국어가 잔뜩 적혀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크롤하다가 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읽는 것도 부담스러운 모양이었습니다. 긴장되면 더 떨려요? 제가 물었더니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더 떨리죠. 근데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 뭔가를 설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간절하면 더 무서워지는 것, 좋아하면 잃는 게 더 두려워지는 것, 축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후반전 초반은 전반전과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멕시코가 측면을 공략했고 한국은 수비 조직을 유지하며 역습을 노렸습니다. 후반 3분, 멕시코 구티에레스가 스루 패스를 넣었고 가야르도가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공이 골문 왼쪽으로 벗어났습니다. 경기장이 아쉬운 탄성을 냈습니다. 저도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 두 감정이 1초 간격으로 교차하면서 제 가슴 안에서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후반 5분이었습니다. 멕시코의 코너가 아닌 상황에서 문전 혼전이 생겼습니다. 히메네스의 헤더가 올라갔고 김승규가 앞으로 나와 공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기혁과 엉켰습니다. 충돌이 일어났고 공이 손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루이스 로모가 그걸 봤습니다. 오른발이 나왔습니다. 공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1대 0점.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사방에서 함성이 터졌고 앞뒤 양옆 사람들이 일어나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저도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있던 낯선 아저씨가 저를 껴안았고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리고 1초 뒤 저는 옆을 봤습니다. 준혁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내지 않았어요. 그냥 잔디 위의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골이 들어간 방향을 보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입술이 조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앉았습니다. 이유는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일어나 있는데 저만 앉았습니다. 준혁이 옆에.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경기장 스피커에서 멕시코 응원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박자에 맞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소음이 저와 준혁 사이를 빙 둘러싸고 있었는데 두 사람 사이만 이상하게 조용한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김승규 때문에 진 게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인지 혼잣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낮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동료를 감싸고 싶은 마음, 실수한 사람이 더 힘들다는 걸 아는 마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경기장을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이 다시 센터 서클에 모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는 아직 40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40분이 준혁에게 얼마나 길게 느껴질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골이 들어간 뒤로 경기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노래를 멈추지 않았어요. 시엘리토 린도가 스탠드 전체를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박자에 맞춰 몸을 흔들었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의 여유로운 흥겨움이었죠. 저도 그 노래를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즐겨 부르던 곡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멜로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준혁은 경기를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포기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공을 잡을 때마다 몸이 앞으로 기울었고 슈팅 장면에서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이재성을 빼고 황희찬과 오현규를 넣었을 때 준혁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간다. 공격수를 더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도 그 교체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K팝만큼 한국 축구도 공부했으니까요. 준혁이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체 이해했어요? 황희찬이랑 오연규 들어왔으니까 전방 압박 더 세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준혁이 잠깐 멈췄다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좀 길게 웃었어요. 맞아요. 진짜 한국 축구 팬이네. 팬까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경기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저를 봤어요. 디에고 씨, 솔직히 물어봐도 돼요? 물론이죠. 멕시코 팬이면서 왜 한국 응원 깃발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질문에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 안에 작게 접어넣은 태극기 모양 손수건이 있었는데 준혁이 아까 짐을 정리하다가 봤던 것 같았습니다. 꺼낼 생각은 없었는데 괜히 들킨 것 같아서 멋쩍었습니다. 그게 응원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냥 혹시 한국 팬 만나면 보여주려고. 왜요? 반갑다고 하고 싶어서요. 우리 한국 알고 있다고. 준혁이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시선을 경기장으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네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인데 기쁜 것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쓸쓸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후반 30분이 됐습니다. 한국의 파상 공세가 계속됐지만 멕시코 수비가 버텼어요. 조규성의 헤더를 멕시코 골키퍼 랑엘이 막아냈고 양현준의 왼발 슈팅도 정면으로 잡혔습니다. 경기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굳음이 서서히 진행되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걸 옆에서 보면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멕시코가 이기고 있는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기쁘긴 했어요. 그런데 그 기쁨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이 청년의 굳은 표정이 그 기쁨의 한쪽을 계속 잡아당겼습니다. 이게 이상한 건가요? 경기에서 이기는 게 좋으면서 동시에 지는 쪽 사람이 괜찮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두 가지가 모순이라는 걸 알면서도 둘 다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추가 시간이 6분 주어졌습니다. 한국이 마지막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이강인의 크로스가 올라갔고 조규성과 오연규가 달려들었습니다. 공이 아슬아슬하게 거쳐나갔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경기 종료. 1대 0점. 멕시코의 승리였습니다. 경기장이 폭발하듯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나고 껴안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손뼉을 치다가 멈췄습니다. 준혁이 보였으니까요. 그는 자리에 앉은 채로 잔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까 골이 들어갔을 때와 같은 자세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주변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그 자리에 그냥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았어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이라도. 함성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준혁 옆에 앉아서 같이 잔디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지 5분쯤 지났을까요? 스탠드가 조금씩 비어가면서 소음의 밀도가 낮아졌습니다. 멕시코 팬들은 여전히 노래를 부르며 통로 쪽으로 흘러갔고 아이들은 부모 손에 이끌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경기장이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준혁은 아직 자리에 있었습니다. 일어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올려놓고 잔디를 바라보는 자세가 처음과 달라지지 않았어요. 선수들은 이미 터널 안으로 들어갔고 잔디 위에는 공 줍는 직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뜨는 게 맞는 건지 몰랐어요.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난 사이였고 저는 이긴 쪽 사람이었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게 어색할 수도 있었고 말을 꺼냈다가 오히려 상처가 될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냥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리를 뜨지도 않고 한 5분쯤 지났을 때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좀 이상하죠? 뭐가요? 경기 끝났는데 아직 여기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아직 여기 있잖아요.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소리가 작았지만 분명히 웃음이었어요. 저는 그 웃음이 반가웠습니다. 완전히 무너진 게 아니라는 신호 같았으니까요. 일어나야 하는데 천천히 가면 되죠.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다가 작게 웃으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짧은 문자를 보내더니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조금만 더 있을게요.
같이 있을게요. 준혁이 잠깐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것 같기도 했어요. 대신 다시 잔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기장이 많이 비어가고 있었어요. 조명이 조금씩 꺼지기 시작했고 청소 직원들이 관중석 사이를 돌아다니며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까의 폭발적인 함성과 너무 대비돼서 오히려 더 비어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디에고 씨, 준혁이 불렀습니다. 네, 한국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진짜로요? 진짜로요. 왜요? 그냥 케이팝이 좋아서? 질문의 뉘앙스가 아까와 달랐습니다.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었어요. 진짜로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패배한 직후에 상대편 나라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옆에 앉아 있으니 그 이유가 궁금한 게 당연했겠죠.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케이팝이 시작이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에 진심인 방식이요. 준혁이 고개를 조금 기울였습니다. 설명하라는 눈빛이었어요. 케이팝 아이돌들 연습하는 거 보면 완전히 미칠 것처럼 하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뭔가를 할 때 대충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좋았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잔디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게 오늘 경기에서도 보였어요? 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58% 점유율의 슈팅 9개. 지고 있는데도 마지막까지 달렸잖아요. 포기 안 했어요. 준혁의 턱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뭔가를 꾹 참는 것처럼. 저는 그 표정을 보면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았어요. 나가서 뭐 마실래요? 제가 과달라하라 잘 알거든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먼저 계단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고 준혁이 뒤따라왔습니다.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할 말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경기장 밖은 여전히 축제였습니다. 출구를 나서자마자 함성과 노래소리가 다시 쏟아졌습니다. 멕시코 팬들이 광장을 가득 메운 채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어요. 누군가 폭죽을 터뜨렸고 아이들이 깃발을 흔들며 뛰어다녔습니다. 데킬라 냄새와 타코 굽는 냄새가 뒤섞인 과달라하라의 밤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풍경을 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인파가 워낙 많았어요. 빨간 유니폼이 초록 물결 속에 섞이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누군가 준혁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뭔가를 외쳤습니다. 스페인어였어요.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코레아, 오늘은 졌지만 잘 싸웠어 라는 뜻이었습니다. 아기가 없는 말이었지만 준혁은 알아듣지 못했고 그냥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잘 싸웠다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저는 준혁을 광장 가장자리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인파를 피해 골목 하나를 꺾으니 조금 조용해졌어요. 작은 카페가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 사람들이 즐겨 찾는 오래된 곳이었는데 관광객은 거의 모르는 가게였습니다. 저는 자주 왔던 곳이었습니다. 혼자 한국어 공부를 하던 곳이기도 했고요. 자리를 잡고 앉자 주인 아주머니가 메뉴판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구아 대 하마이카를 2잔 시켰습니다. 히비스커스로 만든 차가운 음료였어요. 준혁이 메뉴판을 보다가 물었습니다. 이거 뭐예요? 히비스커스 차예요. 과달라하라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거요. 한번 마셔봐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진한 붉은빛 음료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이 조금 커졌어요. 달고 시고 맛있네요. 그렇죠. 저는 웃었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축제 소음이 멀리서 우웅거렸지만 이 안은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까 경기장에서 한 말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뭔가에 진심인 방식이 좋다고. 네, 그게 진짜 느껴져요? 멀리서 보는데도?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직접 간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음악이나 드라마나 축구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뭔가를 만들 때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 정말 많이 신경 쓴 게 보인다는 거요. 준혁이 음료를 내려다봤습니다. 한국 사람이 들으면 낯간지러울 것 같은 말인데. 낯간지러워요? 아니, 좋아요. 그냥 우리는 스스로 그걸 잘 모르거든요. 당연한 거라서 그 말이 흥미로웠습니다. 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밖에서는 보인다는 것. 저는 그게 꼭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멕시코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기 살면 잘 몰라요.
외국 사람들이 먼저 알아봐 주더라고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웃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편한 웃음이었어요. 얼굴에서 경직된 게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디에고 씨는 한국에 오고 싶어요? 엄청나게요. 제주도 가고 싶고, 부산 가고 싶고, 서울도요. 근데 제일 가고 싶은 건 사실 평범한 동네 골목이에요. 골목이요? 드라마에서 골목 장면이 나오면 꼭 멈추고 봐요. 빨래가 널려 있고, 계단이 있고, 편의점이 있고, 그 평범한 풍경이 좋거든요. 여행지가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일상이요. 준혁이 저를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조금 묘했어요. 뭔가를 새롭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 골목들 되게 평범한데, 평범한 게 특별한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평범함이니까. 준혁이 음료를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달라하라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골목 끝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를 걷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 골목이 좋네요. 처음 왔는데, 그 말이 작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오늘 이 도시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기의 결과와는 별개로 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축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과달라하라의 밤은 길었습니다. 아구아 대 하마이카가 반쯤 줄었을 때 준혁이 핸폰을 꺼냈습니다. 친구들이 어디냐고 하네요. 뭐라고 할 거예요? 카페에 있다고. 멕시코 사람이랑 같이. 저는 웃었습니다. 멕시코 사람이랑 같이 라고 하면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준혁이 문자를 보내고 핸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겠다는 자세였어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보다 훨씬 편해진 것 같았으니까요. 디에고 씨, 한국어 얼마나 해요? 진짜로. 진짜로요? 아까는 겸손하게 말한 것 같아서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읽고 쓰는 건 꽤 돼요. 말하는 건 아직 느리고요. 듣는 건 맥락이 있으면 잘 되는데 빠르게 말하면 놓쳐요. 그럼 저 말하는 거 다 알아들었어요? 오늘. 거의요. 한 번씩 다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았어요. 준혁이 눈을 조금 크게 떴습니다. 왜 참았어요? 경기 보는 중이었잖아요. 집중 끊기게 하기 싫었죠. 준혁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제법 났어요. 오늘 들은 웃음 중에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배려를 그렇게 하는구나. 멕시코식이에요. 멕시코식 배려가 뭔데요? 티 안 나게 하는 거요. 준혁이 또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 쪽을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앉아 웃는 게 신기해 보였겠죠.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렀습니다. 준혁이 서울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 자주 가는 편의점, 좋아하는 라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라마에서 봤던 장면들을 자꾸 겹쳐 생각했습니다. 아, 그 편의점이 진짜 있는 거구나. 아, 그 라면이 정말 그렇게 맛있는 거구나. 컵라면 진짜 서서 먹어요? 편의점에서? 당연하죠. 왜요?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진짜인지 궁금했어요. 진짜예요. 저도 일주일에 2번은 먹는 것 같은데. 어떤 거 먹어요? 신라면이요. 아니면 불달. 저는 눈이 빛났습니다. 불닭 알아요. 여기서도 살 수 있어요. 과달라하라 한국 마트에 있거든요. 진짜요? 멕시코에서 불닭을? K-팝이 들어오면 불닭도 따라오죠. 준혁이 크게 웃었습니다. 저도 같이 웃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기장 안에서의 무거움이 이 카페 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한국어로 뭔가를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제 발음을 듣고 싶다고요.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침에 메모장에 적어온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잘 싸웠어요. 준혁의 표정이 잠깐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거치면서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어요. 금방 다시 웃었지만 그 찰나가 보였습니다. 발음 좋은데요. 아침에 연습했어요. 오늘 쓸 것 같아서. 오늘 질 것 같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몰랐어요. 근데 어느 쪽이 지든 쓸 수 있는 말이라서요. 준혁이 음료를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짧았지만 가벼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창밖으로 과달라하라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축제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고 거리가 한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와 음료를 더 드릴까요? 물었습니다. 저는 준혁을 봤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음료가 나왔습니다. 아주머니가 이번엔 아구아 대 타마린도를 가져왔습니다. 시큼달콤한 타마린드 음료였어요. 준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가 다시 폈습니다. 신맛이 강하네요. 처음엔 그래요. 마시다 보면 중독돼요. 한국 식혜 마셔봤어요? 못 마셔봤어요. 어떤 맛이에요? 달고 구수해요. 이상한 조합인데 맛있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 식혜라고 적었습니다. 한국 가면 꼭 마셔야 할 것들 목록에 넣었어요. 준혁이 그걸 보더니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리스트 있어요? 네. 한국 가면 해야 할 것들요. 보여줘도 돼요? 저는 메모장을 건넸습니다. 준혁이 페이지를 넘기며 이렇습니다. 한국어 단어들, 가고 싶은 장소 목록, 먹어보고 싶은 음식들. 읽다가 피식 웃는 부분이 있었어요. 한강에서 치킨 먹기? 드라마에서 맨날 나오잖아요. 그거 진짜 그렇게 맛있어요? 한강에서 먹으면? 장소가 반이죠. 강바람 맞으면서 먹으면 달라요. 준혁이 메모장을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한국 오면 제가 데려다 줄게요. 한강. 가볍게 한 말 같았는데 저는 그 말이 생각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한국에 오면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것. 그 말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진짜요? 진짜요. 과달라하라까지 찾아온 사람인데 저는 웃었습니다. 준혁도 웃었어요. 그런데 웃음 뒤에 뭔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뭔가가 아직 꺼내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조용히 흘렀어요. 멕시코 볼레로 음악이었습니다. 느리고 낮은 선율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준혁이 음료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네. 오늘 경기 보면서 중간에 한번 포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들었습니다. 골 들어가고 나서 경기장 다 저 사람들 편인데 뒤집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또 선수들은 계속 뛰고 있었어요. 지고 있는데도 포기 안 하고 달렸어요. 그거 보면서 저도 그냥 끝까지 봐야겠다 싶었죠. 준혁이 테이블을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지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마지막 세 글자에 오늘 하루의 무게가 다 담긴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무게를 받아들이면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선수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오늘 관중석에 그렇게 봐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 4만 5천 명 중에 몇 명이나 됐겠어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2018년에 멕시코 팬들이 한국한테 그랬잖아요. 경기 끝나고 한국 선수들한테 달려가서 고맙다고 껴안고. 그게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잖아요. 그냥 진심이었으니까요. 준혁이 잠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2018년 이야기를 꺼냈더니 뭔가를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멕시코에서는 진짜 난리였어요? 난리였죠. 저 그때 15살이었는데 동네 어른들이 다 길에 나와서 춤췄어요. 아버지도요. 아버지가요? 아버지는 원래 잘 안 웃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날 저 처음으로 아버지가 낯선 사람이랑 껴안는 거 봤어요. 길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랑. 한국이 독일 이겼다고. 준혁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표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어요. 그 장면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어요. 축구 하나가 사람들을 저렇게 만들 수 있구나. 그게 신기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이 뭔가 특별한 나라 같았습니다.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 독일전 저도 봤어요. 당시 초등학생이었는데 새벽에 아버지가 깨워줬거든요. 이거 꼭 봐야 한다고. 어땠어요? 울었어요. 어린애가 새벽에 울면서 TV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한국의 어느 집에서 아버지에게 깨어난 아이가 새벽 TV 앞에 앉아 우는 장면. 그리고 과달라하라의 어느 골목에서 평소에 잘 웃지 않던 아버지가 낯선 사람과 껴안는 장면. 두 장면이 같은 순간이었다는 게 새삼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같은 날 밤에 다른 이유로 기뻤던 거네요. 준혁이 그 말을 듣더니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네요. 그 웃음이 오늘 중에 제일 따뜻했습니다. 억지로 만든 게 아닌 그냥 스며 나온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대화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밖에서 마리아치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어디선가 트럼펫이 울렸고 사람들 웃음소리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과달라하라의 밤이 아직 한창이었습니다. 마리아치 소리가 골목 끝에서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잠시 후 트럼펫 3개와 기타 2개를 든 악단이 카페 앞을 지나쳤습니다. 하얀 차로 복장에 책 넓은 모자를 쓴 5명이었어요. 멕시코 전통 마리아치 악단이 축제 분위기에 편승의 거리를 돌고 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 너머로 그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준혁이 말했습니다. 저거 실제로 보는 거 처음이에요. 마리아치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진짜 있구나 싶어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제가 멕시코 골목 평범하다고 했던 거 이제 이해돼요? 이해돼요. 근데 한국 골목이랑은 다른 평범함이네요. 그래서 좋은 거 아닐까요? 다른 평범함이 있다는 게. 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마리아치 악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아까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경기장을 나왔을 때의 굳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뒤집어 놓은 핸드폰이 탁탁 떨렸어요. 준혁이 화면을 잠깐 봤습니다. 표정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친구들이요? 아니요. 한국 커뮤니티예요. 준혁이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봤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았지만 준혁의 표정이 읽혔습니다. 뭔가 불편한 것을 보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눈썹이 살짝 모였다가 풀렸습니다. 뭐래요? 준혁이 잠깐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김승규 욕하는 글들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이어서 말했어요. 실수 하나로 진 거라고. 왜 그 상황에서 나왔냐고. 이미 은퇴해야 했던 거 아니냐고. 목소리가 평평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슬픈 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지쳐있는 것 같았습니다. 읽지 마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어요. 그래도 눈에 들어오잖아요. 핸드폰 뒤집어 놓으면 안 들어오죠. 준혁이 잠깐 저를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다시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음료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보다 어딘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일부러 실수한 게 아닌데. 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죠. 자기가 제일 힘들 텐데. 오늘 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실수를 한 사람이 그걸 가장 잘 알고 가장 오래 안고 있을 거라는 것. 경기장에서도 그 말 했잖아요. 김승규 때문에 진 게 아니라고. 들었어요? 들었죠. 작게 말했는데도 준혁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사실 그 순간 저도 순간적으로 화가 났어요. 솔직히 왜 저걸 놓쳤나 싶어서. 당연한 감정이죠. 당연한 감정인데 그 다음 생각이 바로 드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게 더 크게 오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이해됐습니다. 아까 경기장에서 준혁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을 때 그게 단순히 지는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것. 더 복잡한 감정이었다는 것. 그게 팬이라는 거 아닐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어요. 이기면 같이 기뻐하고 지면 같이 힘들고. 근데 그 힘듦이 선수를 향하는 게 아니라 선수 걱정으로 가는 것. 그게 진짜 팬 아닐까요? 준혁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 음료잔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돌렸어요.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지나쳤던 마리아치 악단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트럼펫 소리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더니 악단 한 명이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노래해드릴까요? 스페인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을 저으려고 했는데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노래해줄까 물어보는 거예요. 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해달라고 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예상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악단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단이 카페 안으로 들어오더니 자리를 잡고 섰습니다. 트럼펫이 먼저 울렸습니다. 느리고 낮은 선율이었어요. 볼레로 곡이었습니다. 준혁이 그 음악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었어요. 그러다가 눈을 뜨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아까와 또 달랐습니다. 뭔가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저는 그 옆에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 대화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아치 연주가 끝났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도 손뼉을 쳤어요. 악단이 꾸벅 인사를 하고 카페를 나갔습니다. 트럼펫 소리가 멀어지면서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볼레로 음악만 낮게 흘렀습니다. 준혁이 음료잔을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디에고 씨. 네. 2018년 이야기 더 해줄 수 있어요? 그날 멕시코에서 어땠는지.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준혁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낸 게 예상 밖이었거든요. 하지만 왜 듣고 싶은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오늘 진 것과 그날 이긴 것 사이에서 뭔가를 찾고 싶은 것 같았습니다. 아까 아버지 이야기는 했는데 그 다음이요. 경기 끝나고 저는 잠깐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일인데 선명했어요. 한국이 독일 이기고 나서 멕시코가 16강 간 게 확정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동네 전체가 불이 켜졌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우리 아파트 할머니도 나오셨어요. 그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미사 가시는 분인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술 드시는 거 봤습니다. 준혁이 눈을 약간 크게 떴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였죠. 근데 저는 그날 밤에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한국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 하는 생각이요. 준혁이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다 기쁜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경기를 봤을까? 이겼는데 기쁘기도 하고 그게 멕시코를 살려준 거잖아요. 근데 당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이미 탈락이 확정된 상태였으니까 그 복잡한 마음이 궁금했어요. 준혁이 음료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복잡하기는 했어요. 독일 이기고 기쁜데 우리는 금이 탈락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그래도 잘했다. 그 말이었어요. 결과랑 상관없이. 그 말이 카페 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받으면서 뭔가가 이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경기 이후 준혁이 하고 싶었던 말이 어쩌면 그 말과 같은 계열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그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깐 창밖을 바라봤어요. 과달라하라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낙엽 몇 장이 굴렀습니다. 모르겠어요. 솔직히 준혁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잘했다고 하기에는 오늘 내용은 좋았는데 결과가 너무 아프거든요. 그냥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아직은.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았어요. 위로를 건네기에도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꺼내고 싶은 게 더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잠시 후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사실 오늘 경기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뜬금없는 말 같았는데 저는 듣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축구 좋아하세요? 엄청나게요. 평생 한국 축구 보신 분이에요. 근데 올해 초에 많이 편찮으셔서 이번 월드컵은 못 보실 것 같아서.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입술을 다물었다가 다시 열었어요. 오기 전에 병원에 들렀는데 할아버지가 손 잡으시면서 꼭 이기고 와라 하셨거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있었어요. 오늘 경기 내내 그 말을 끝으로 준혁이 입을 닫았습니다. 음료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런데 잔을 내려놓는 손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청년이 경기장에서 얼마나 많은 걸 안고 앉아 있었는지를 비로소 제대로 알았습니다. 이기고 와라. 그 말 하나가 45,000명의 함성보다 무거웠겠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을 찾으려고 했는데 어떤 말도 지금 이 순간에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위로라고 건네는 말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닿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있었습니다. 준혁이 옆에.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카페 유리창이 조금 흔들렸어요. 볼레로 음악이 한 곡 끝나고 다음 곡이 시작됐습니다. 더 느리고 더 낮은 곡이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어요. 음악이 끝났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스피커 볼륨을 조금 낮췄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카페 안 손님이 줄었어요. 우리 말고는 구석 자리에 중년 부부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가끔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눈을 뜨고 나서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꺼내지 않았어요. 섣불리 뭔가를 말하는 게 맞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준혁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낸 이후로 이 공간 안에 보이지 않는 무게가 생겼습니다. 그 무게를 말로 건드리는 게 조심스러웠어요.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하죠? 뭐가요? 월드컵 보러 멕시코까지 왔는데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할아버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할 수 있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뭔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어요. 디에고 씨는 가족이랑 사이 좋아요? 뜬금없는 질문이었지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랑은 좋아요.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담담해진 지도 오래됐으니까요. 아버지가 혼자 키우셨어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저한테 전부예요. 친구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하고.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아버지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일 때문에 바깥에 계신 날이 많았거든요. 할아버지가 학교 끝나면 기다려주셨고 밥 해주셨고 축구 같이 보셨어요. 준혁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른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졌으면 왜 졌는지 알면 됐다고. 다음에 안 지면 되니까.
그 말이 카페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준혁의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보는 사람, 패배를 끝으로 보지 않는 사람. 그 말이 오늘 생각났어요? 경기 끝나고 바로요. 그러면서 또 이기고 와라 하신 말씀이랑 충돌하는 거죠. 두 마리 같은 사람한테서 나온 건데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그게 할아버지예요. 이기길 바라는데 저도 괜찮다고 하실 분이에요. 두 마음이 다 진심이신 거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기길 바라는 마음과 저도 괜찮다는 마음이 동시에 진심일 수 있다는 것. 그게 가능한 게 사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연락할 수 있어요? 지금.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을 텐데. 한국이랑 멕시코 시차가 얼마예요? 준혁이 핸드폰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오전 11시네요. 그럼 주무시지는 않겠네요. 준혁이 핸드폰을 손에 든 채로 멈췄습니다. 전화를 할지 말지 망설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준혁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준혁이 천천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못하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서. 그 말이 너무 솔직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2살 청년이 카페에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 그 말을 꺼내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지. 아니면 그냥 너무 지쳐서 용기고 뭐고 그냥 나온 말일 수도 있었습니다. 울어도 되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어요. 여기서요? 여기가 어때서요? 준혁이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흔들렸어요. 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울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울기 직전의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가로등을 바라보면서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을 바라봤어요. 가로등이 흔들리다가 멈췄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준혁이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디에고 씨. 뭐가요? 오늘 옆에 있어줘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 말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말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면서 밤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는 것 같았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우리 둘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달라하라의 밤이 가장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13장. Break into 3. 한참 후에 준혁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화면을 켜서 잠깐 바라보더니 다시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뭔가를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음료를 마셨습니다. 준혁이 전화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는 동안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준혁이 손을 저으며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됐습니다. 할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 저랑 이야기할 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더 낮고,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렸습니다. 어린 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완벽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대화의 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준혁이 경기 이야기를 꺼냈고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한테는 들리지 않았지만 준혁의 표정이 읽혔어요.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씩 풀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까보다 더 빠르게. 준혁이 한번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어요. 응, 알아. 나도 아는데. 그 말 이후로 한동안 듣기만 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입술을 다물고 또 고개를 끄덕이고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뭔가를 오래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그냥 들었어요. 그러다가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소리 없이였습니다. 준혁이 손등으로 빠르게 닦았어요. 티 내기 싫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흘렀습니다. 이번엔 닦지 않았어요. 응, 알겠어. 건강하게 계세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혁이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눈물이 아직 뺨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카페 구석에 있던 냅킨을 집어 준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말 없이. 준혁이 받아서 눈 밑을 닦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졌으면 왜 졌는지 알면 됐다고요. 다음에 안 지면 되니까. 아까 준혁이 저한테 했던 말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던 그 말. 오늘도 똑같이 하셨겠죠.
어쩌면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를 건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잘 다녀오라고요. 과달라하라 구경 잘하고.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이 여전히 켜져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경기 결과보다 제가 거기서 뭘 보고 오는지가 더 중요하신 것 같아요. 항상 그러셨어요. 이기는 것보다 배우는 게 낫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 준혁이 여기서 뭘 보고 있는지, 경기장에서 봤던 것들, 이 카페에서 나눈 이야기들, 마리아치 음악, 히비스커스 음료, 그리고 멕시코 유니폼을 입은 처음 만난 사람과의 대화. 할아버지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어요. 오늘 경기는 졌는데 디에고 씨는 얻은 것 같아요. 다른 걸로. 준혁이 뭔가를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솔직히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정리되는 시간 같았어요. 준혁이 테이블 위 메모장을 가리켰습니다. 제 것이었어요. 그 메모장, 한국 가고 싶은 것들 적은 거요. 네, 하나 더 적어요. 뭐요? 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과달라하라에서 처음 만난 사람이 한국어로 잘 싸웠다고 해줬던 것.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가 올라왔습니다.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뭐라고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뭉클하다는 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적었습니다. 과달라하라. 2026년 6월 19일. 잘 싸웠어요. 준혁이 그걸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중에 제일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에서 나온 웃음이었는데, 그래서 더 선명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슬그머니 다가와 물었습니다. 뭔가 더 드릴까요? 저는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자리를 뜰 생각이 없다는 뜻이었어요.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과달라하라의 밤이 조금씩 새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음료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주머니가 메뉴를 묻지 않고 따뜻한 것을 가져왔어요. 카네라 데 레체였습니다. 계피와 우유로 끓인 따뜻한 음료였죠. 밤이 깊어지면서 과달라하라의 공기가 조금 서늘해졌고 아주머니가 그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하다. 멕시코 밤엔 이게 맞아요. 준혁이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조금 감았습니다. 좋다는 신호였어요. 저도 마셨습니다. 계피향이 카페 안을 채웠습니다. 한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나쁜 침묵이 아니었어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오는 조용함이었습니다. 지쳐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 말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디에고 씨, 오늘 왜 저 옆에 계속 있었어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한국 사람이라서 반가웠고, 한국어 써보고 싶기도 했고, 근데 골 들어가고 나서 옆을 봤을 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요? 그냥요. 이긴 쪽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는데 한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으면 그 조용함이 너무 크잖아요. 준혁이 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알아차렸구나. 못 알아차리는 게 더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저 표정 관리 못하는 편이에요. 친구들한테도 맨날 들켜요. 그게 나쁜 건 아니죠. 솔직한 거잖아요. 준혁이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디에고 씨는 오늘 경기, 멕시코가 이겨서 기뻐요?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예상했어야 하는 질문이었을 거예요. 기뻐요. 진짜로. 멕시코 팬이니까. 근데 저는 웃었습니다. 준혁이 근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이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서 아쉬워요. 내용은 좋았잖아요. 점유율도 슈팅 수도. 실수 하나가 결과를 바꿨는데 그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멕시코 팬이 한국 경기 분석해요. 7년 공부하면 이렇게 돼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그리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건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저 오늘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뭐요? 축구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지요. 경기장에서 4만 5천 명이 같은 방향을 보잖아요. 그 중에 이긴 편도 있고 진 편도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나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잖아요. 유니폼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준혁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요. 준혁 씨는 과달라하라에 처음 왔고, 근데 오늘 이 카페에서 아버지 이야기, 할아버지 이야기, 2018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가능한 게 축구 때문인 것 같아요.
축구가 문을 열어준 거요. 준혁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잔을 두 손으로 감싼 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2018년에 멕시코 사람들이 한국 선수들한테 달려갔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저는 항상 신기했어요. 축구는 이기고 지는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싶어서. 지금은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준혁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과달라하라의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고양이가 아직 담장 위에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내내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 온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이기고 지는 거랑 별개로 뭔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같은 경기를 본 사람들 사이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정확했어요. 그게 오늘 우리한테도 생긴 것 같고요. 준혁이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오늘 가장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경기장에서 처음 인사를 나눴을 때 어색하게 눈이 커지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 페이지를 펼쳐 준혁 쪽으로 밀었습니다. 뭐예요? 연락처요. 한국 가면 연락할게요. 한강 데려다 준다고 했잖아요. 준혁이 웃으면서 핸드폰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을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꼭 와요. 진짜로. 진짜로 갈 거예요. 저는 메모장을 받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잔을 들어 준혁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건배해요. 뭘로요? 남아공전 한국 이기는 걸로. 준혁이 눈을 조금 크게 떴다가 웃었습니다. 잔을 들어 제 것에 가볍게 부딪혔어요. 고마워요. 두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카페 안에 작게 울렸습니다. 따뜻한 계피향이 아직 공기 중에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주인 아주머니가 우리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일이 있는 두 사람이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밖에서 바람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과달라하라의 새벽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온 건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문을 열자 과달라하라의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까보다 훨씬 서늘했어요. 낮의 뜨거움이 완전히 가신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축제 소음도, 마리아치 음악도, 멕시코 응원가도 이제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가로등만 켜져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담장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크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라요. 밤이랑 낮이랑. 과달라하라가 원래 그래요. 낮엔 타오르고 밤엔 식어요. 한국이랑 비슷하네요. 여름이. 저는 웃었습니다. 한 번도 한국의 여름을 경험해 본 적 없는데 그 말이 자연스럽게 이해됐어요.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준혁의 친구들이 있는 숙소 방향으로요. 방향이 같아서 같이 걷기로 했습니다.